이달부터 간과 췌장, 담낭 등의 상복부 초음파가 전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들의 진료 부담금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게 된 이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작년 8월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문재인 케어죠. 예, 네. 국민들께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일환으로 지금 계속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령 금년 1월에는 특징비를 저희가 없앤 바 있고요. 그리고 이 비급여 중에서 초음파 비급여가 제일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상복부 초음파부터 보험 적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는 암이나 또 심혈관계 질환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했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제 4대 중증 질환을 넘어서서 전체 상복부 질환, 상복부 질환은 좀 어려우실 테니까 간염이나 지방간 아니면 간경화라든지 담석, 담낭염, 췌장염 이런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전부 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4대 중증 질환자만 따지면 한 15만 명 정도 보험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조치로 한 300만 명 이상이 아마 혜택을 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혜택이 늘어나는 예. 거네요. 어쨌든 혜택이 늘어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외래를 이용하실 때하고 입원을 이용하실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외래를 이용하실 때는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입원의 경우에는 한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 한 16만 원 정도 지금 초음파 비용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입원의 경우에는 한 2만 원, 그리고 외래의 경우에는 한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의원 같은 경우는 입원하실 일은 별로 없으니까 한 6만 원 정도 초음파 찍을 때마다 평균 내고 계신데 이게 이제 한 2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같은 검사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예비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이진 않은 경우들입니다. 네. 이제 증상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입원의 경우에는 보통 20% 정도를 부담하는 게 저희 본인 부담률인데요. 네. 근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좀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원해서 찍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좀 높여서 80%로 가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복부 초음파는 복부 통증이 있거나 황달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에는 본인 부담률이 높지 않습니다. 20%를 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좀 불안하시다든지 아니면 한 번쯤 더 찍어보고 싶다 해서 찍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사실 매번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한 차례 검사 후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의사가 보기에요. 환자 본인의 의지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예.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제 절반가량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얘기 나온 초과 횟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예비급여라는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 예비급여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의료를 보다 보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비용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듯은 한데 이게 너무 비싼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에 비해서는. 그런 경우는 보통 비급여로 놔두고 있었는데 네. 비급여로 놔두게 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가는 의료기관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 네.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꾸 강요를 한다든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받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예 본인 부담률을 좀 높여서 예비적으로 급여 제도에 좀 넣어놓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다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좀 안정이 되면 정식 급여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새로 도입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정도인 과도기 예.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비급여 항목의 남용을 줄여 나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좀 줄어드는 원리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 예비급여 제도가 진료비 절감 외에도 또 가지는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가격이 싸지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비급여를 놔두게 되면. 제가 초음파만 하더라도 조사를 해보면 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가격들이 되게 안정화되죠.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 가시든 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좀 부가적인 효과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듭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도대체 필요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정식 보험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정부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 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상복부 초음파라는 이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시작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상복부 초음파 쪽은 저희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네. 네. 2015년에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저희가 상복부 초음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작년에도 발표할 때 상복부 초음파를 먼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상복부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개정안을 위한 재정 확보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이번 상복부 건강보험 적용이 대략 저희 생각에는 한 2,400억 정도 재정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400억은 작년에 저희가 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재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재정 계획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초 이 내용이 이제 예고가 됐을 때요. 이 검사를 실시하는 인력을 두고 의사냐 아니면 방사선사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정부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다소 논란은 있지만 확실한 원칙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요. 지금 방사선협회하고 뭐 문제가 좀 제기돼서 논의한 결과는 방사선사가 하더라도 의사가 계속 그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의사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방사선사가 할 수 있다까지로 정리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의사가 그냥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행 법률적으로도 의사가 입회하에서 방사선사가 하는 부분들은 적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저희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경우를 좀 착오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법적인 부분이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보면 정부 입장은 의사가 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방사선사가 하거나 이 경우는 적법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가 뭐 환자들의 보장성을 크게 제한한다. 오히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착각이거나 아니면 다소 좀 악의적인 거짓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흔히 이제 초음파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이 횟수를 넘어가면 아예 의사나 환자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횟수의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꼭 필요한 증상이 있어서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환자분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갈 뿐이지 횟수는 사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은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도달한 그런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나요? 제가 1월부터 지금 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초음파 관련한 학회 선생님들과 그쪽 위원들과 함께 한 20명 정도로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1월부터 한 4차례 정도 이런 기준과 가격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등을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일부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추가 질문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 이견을 좀 해소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일단 의사협회 쪽에서 처음에 요청을 했던 거는 초음파 고시를 좀 중단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같이 의료계와도 작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했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크게 마찰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의사협회도 지금 보장성 강화 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고 계시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보장성 강화에서 그렇다면 서로 동의되는 부분 함께 나가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쪽으로 의사협회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하튼 뭐 계속적인 대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하고 또 의사협회하고 이렇게 알력이 생기다 보면 중간에서 또 이 환자들, 국민들이 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힘써 주시고. 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초음파는 저희가 2021년까지는 모두 다 보험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초음파가 저희 의학적 비급여 중에서는 가장 크다 그랬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1년에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의 돈을 초음파 때문에 내고 어마어마한 계시다고 돈이네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2천억에서 2,400억 정도를 좀 덜어드리는 셈이고요. 앞으로 4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다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대장이나 소장 같은 하복부 초음파를 보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심장 쪽과 그리고 자궁 난소 쪽이 여성 쪽 초음파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그쪽을 보험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완과 또 개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초음파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을 확대하는 거라서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예측보다 너무 많이 진료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우려는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뒤까지 모니터링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의료계와 같이 좀 모여서 이게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기준을 좀 보완해야 될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동안 또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료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저희도 국민들께 한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추진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의료계에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대승적 측면에서 국민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저희와 함께 모색해 가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